이거는 지금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투기창 룰상 도칼은 멀리건에 들고 가는 카드가 아니에요. 아무런 이득이 없어. 왜냐? 도적의 어빌은 정말로 사기적인 어빌. 다른 모든 직업의 어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게 2코 1댐을 2번 줄 수 있죠. 영웅 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4코스트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도적 어빌은. 도적 어빌을 좀 더 자세히 정의하면 사실상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기장 기준으로 뭐 영웅 명치가 까인다든지 뭐 원하는 애한테 주는 게 아니라 도발이 있으면 도발을 때려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도칼은 오히려 다른 직업에 있었으면은 1댐도 주면서 드로우를 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문제는 도적의 어빌과 코스트가 같아요. 2턴 도칼은 오히려 1드로우를 돌려받는 것도 아니야. 2턴 도칼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냥 스스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능력을 포기하면서 3턴부터는 바쁘거든요. 3코스트 낸다든지 아니면 3턴에 어빌 껴야죠. 이렇게 좋은 능력을 무기가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아무 때나 나는 0코스트로 내 하수의 공격력을 플러스 1 올려줄 수 있는 혜택을 보는 거예요. 도적의 어빌이라는 거는. 아니면은 심지어 하수인 없어도 돼. 1피짜리는 그냥 영웅이 잡죠. 첨보를 깐다든지. 근데 왜 이 턴에 도카를 쓰면서 드로우를 보면서 이 좋은 거를 버리냐 이거죠. 그럼 물론 드로우라는 거는 한 장씩 더 땡기니까 그걸로 좋은 카드, 나한테 필요한 카드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도카를 들고 했다라는 거는 그 카드 하나를 쌤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카를 안 들고 했으면 내가 한 장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도카를 만약에 내 덱에 넣어도 절대로 멀리건에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멀리건에서 안 들고 갔어도 2턴에 도칼 들어올 수 있죠. 심지어 멀리건에서 바꿨어도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드로우를 하니까. 도칼이 다시 내 핸드에 들어왔을 때 상대가 신병을 깐다든지 뭐 전리품 수집가를 깔았을 때 절대로, 혹은 상대가 아예 아무것도 안 깔았는데 명치에 도칼 쓰는 분도 있어. 절대로 그런 플레이를 하지 말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지금 운영 방식을 말한 거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탁베이더는 도카를 지금 이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그냥 탁베이더가 아무렇게나 이건 한 이 정도지 저건 한 저 정도지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카드들의 위치가 다 정확하다는 건 아니야. 당연히 저보다 이런 것도 잘 만드는 분도 있겠죠. 그때 이 하나하나 위치를 아무튼 간에 내 기력상으로 나는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이걸 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빙하 정령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습과 절개는 보통 기습을 입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기습은 피 까여있는 애들한테 안되고, 죽었다 깨나도 얘는 3뎀을 못주죠. 얘는 2뎀이죠. 뭐 주문군용 플러스 같은 거 있지만은 그건 절개도 되니까. 근데 절개는 2뎀 또는 4뎀이죠. 그 다음에 영웅 직제에 들어가죠. 그것 차이로 킬각 나오죠. 근데 기습이 피구 선수니까 높은 이유가, 예전에는 제가 맹독 기습 절개순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닥페더리스트 이용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는 맹독 기습 절개순이었는데 지금은 기습 맹독 절개순이야. 그리고 탁베이더리스트에 영향을 줬던 방송하시는 분 있죠. 트럼프, 외국에. 트럼프 리스트 보시면은 이건 어차피 오리지널 때 다 있었던 카드니까 기습 맹독 절개순입니다. 트럼프 리스트에도. 요런 것들도
그럼 왜 기습은 맹독이랑 절개보다 높냐? 그럼 왜 탁베이더는 맹독이 기습보다 좋다고 했다가 그걸 바꿨냐? 그걸 바꾼 부분은 내가 잘못 이해했던 걸 수도 있고, 메타가 조금 바뀌면서 저는 조금 그런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도적이 맹독으로 잡을 애가 지금보다 많았고, 그니까 거미전차 나오기 전이라든지, 그리고 맹독으로 결국 3피짜리 하수들을 도적이 막 쳐도 영웅이 아프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어차피 그걸로 인해서 필드 잡고 영웅은 필드 잡으면 지킬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메타 변동되다 보니까 요즘은 도적이 좀 아프더라고. 어차피 어빌로 치는 애들은 아픈 거를 둘째 치고, 아픈 애들은 어빌로 잘 못 잡아요. 1댐을 어떻게 잡아 그거를. 근데 맹독은 아픔을 무릅쓰고 두 명을 끊을 수가 있는데, 카드 한 장으로. 문제는 내 영웅이 아파. 근데 기습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차이는 결국 기습의 코스트가 있습니다. 기습의 리스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얘는 영웅한테 1점도 못 주고, 결국 피 까여있는 애한테 1점도 못 주고, 결국 고작 2댐 주는 거야. 0코스트긴 하지만 아무튼 얘 능력은. 그러다 보니까 교환값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예전에 제가 쓴 글이 어딨지? 투기장 강자 이 공식을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거 그림으로 보는 게 빨라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3년 전에 쓴 글이죠, 이게 아마.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잡으면은 똑같이 4코스트지만 2대1 교환. 요렇게 해서 2 더하기 0으로 2코스트에 4코스트로 잡지만은 결국 나는 드로 턴 2번을 썼어요. 카드 2장을 썼어요. 상대는 1장을 썼고. 근데 드워프를 더하면은 6코스트, 뭐 만화는 내가 2만화 더 썼지만은 1대1 교환. 그러면서 4-4가 필드에 쌓이는 필드 역전 선점 효과. 그러니까 마지막 3번의 경우가 제일 이상적인 교환법이죠. 따라서 기습은 때때로 실전에서 0코스트라고는 하나 역시 악랄의 검으로 적용됩니다. 아까 늑대인간 칩트원 말씀드렸듯이 지금 겉보기에는 좋아. 저거 어떻게 잡지? 나는 지금 공격이 2밖에 없는데 상대 피가 4네. 그때 기습이 딱 써서 잡으면은, 그러면 당장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2대1 교환을 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기습은 사실 베스트는 2피짜리를 그냥 1대1로 교환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상대는 2만화를 썼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초반 기준이죠. 이거는 초반 필드 싸움 기준인데, 2만화를 썼다는 거는 다른 만화를 거의 못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2턴이나 3턴에 2만화 쓰고 다른 걸 못 내죠. 심지어 4턴에도 2만화를 쓰고 다른 2만화를 또 쓴다든지 아니면 어비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럴 때 나는 4코스트나, 상대가 4코스트면 나도 4코스트나 5코스트일 텐데, 나는 5코스트나 4코스트 제 타이밍에 만화의 하수를 딱 필드에 충원해버리면서, 그러면서 기습을 같이 내버려. 그래서 상대 거는 끊어버려. 그럼 거기서부터 필드가 딱 잡히는데, 그게 필드 역전이 절대로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기습은 직대 비중도 없는 카드인데도 그 필드에 끼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요. 0코스트라는 이점 때문에. 맹독은 더군다나, 그러니까 여러가지 제약이 있죠. 칼 끼고 맹독으로 상대 하수 2개 끊으면 베스트인데, 그러면 기습은 하나로 아무리 많이 끊어도 하나 끊으니까 그건 맹독이 더 이득을 보는 사례죠. 그리고 직공 필요할 때도 맹독은 3댐 3댐으로 6댐 주는데, 근데 정확히는 4댐 준 거죠. 어빌로 2대 치면은 원래 2댐이니까 4댐 준 거예요. 근데 기습은 영웅 죽여야 될 때도 그냥 후반 드로우시 안 좋은 카드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맹독으로 초반에 필드를 잡는 거는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번거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2만화로 어비를 껴놔야 되고, 3턴에 맹독을 끼고 하나를 잡아도 2만화가 또 남아. 그럼 베스트는 사실 2턴에 하수 하나를 내고 3턴에 어비 끼고 맹독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2턴의 상대가 전리품 수집가를 냈어요. 그러면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어비를 끼워서 잡는데, 그러면은 이제 3턴부터 좀 꼬일 수가 있어요. 맹독을 쓰려면 어빌 다시 쓴 다음에 맹독 쓰는 건데, 그러면은 내 필드에는 하수가 없죠. 2턴에 어비를 썼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하수 안 내고 상대 거를 잡는다고 해도 그럼 상대가 또 선점을 해버려. 거기서 이제 4피를 내버리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 발 남은 거에 맹독 바르는 것도 항상 문제가, 한 발 남은 칼에 맹독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는 내야 되지만은, 그러면은 맹독이란 카드는 좀 너무 안 좋게 쓰였죠. 한 번밖에 공격력 플러스 2 쓰고 그냥 많은 거니까. 내가 카드 한 장 값 썼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비를 바꿔 끼는 경우에는 내 한 발 남은 원래는 공짜 1뎀 그거 플러스 1, 그 1뎀 효과를 무시하면서 맹독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맹독 때문에 내 어빌이 조금 순수 어빌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상황에 따라서 많아요. 그래서 맹독은 순수 교환값으로만 생각하면 기습보다 좋지만은 막상 실전의 경우의 상황들을 보면은 코스트 0인 기습에 비해서 일단 칼을 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맹독은 1 코스트보다 조금 더 비싼 코스트죠. 카드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기습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고, 저희의 경우에는 역시 연계가 문제죠. 0코스트짜리 카드 중에서 좋은 카드가 하스스톤에 거의 없어요. 그 기습이랑 절개를 쓰는 게 상당히 베스트인데, 불행히도 사실 기습 절개 해봤자 나는 카드 2장 빼야 돼. 그쵸? 2코스트밖에 안 쓰는 건 좋은데 교환 값으로 치면 좀 아쉬워. 상대 66짜리 기습 절개로 끊어도 도적이 더 손해보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계로 4뎀이 아주 잘 꽂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4뎀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보통 한 4턴 정도부터인데, 4턴쯤에 상대 드로프를 잡으려고 절개를 쓰려면은 내가 억지로 랩터 같은 거 내고 절개로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랩터 4턴에 나오는 랩터가 과연 필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절개는 이 코스트 2뎀으로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코스트 4뎀으로 쓰여도 기습과 장단점이 있는데 2뎀으로 쓰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4뎀으로 써도 방금 랩터 얘처럼 내가 약간의 리스크를 볼 거예요.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볼 거예요. 절개를 4뎀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절개를 기습보다 우선적으로 투기장에서 집는 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다 라는 평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죠. 위에 있는 순서대로 피그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것도 한 3년 전인가? 3년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2년 전인가요? 그때는 카드도 적었으니까 서린이 기습 맹독 절개보다 위에 있는 거를 싫어하는 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제가 지금 청자가 20명 남짓, 20명도 거의 안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다음 팟에는 청자가 많았으니까 제가 많게 청자분들 많이 볼 때는 한 수백 명이 봤어요. 그래도 그럴 때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적으로 할 때 픽을 할 때 서린을 기습보다 먼저 집더라.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야. 아니 왜 도적은 기습 절개 맹독이 있어야 되지 서린을 왜 잡는 거냐. 그거가 이제 코스트에 비례했을 때 필드 영향력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교환값이라고 하던가 뭐 직대 비중이라고 한다던가, 그런 거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서린이 저는 아직까지도 기습보다 좋다고 봐요. 내 덱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투기장 기준이죠. 기습이 0코스트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기습은 아무튼 간에 결국엔 2뎀밖에 못 주는 건데, 서린은 OP나 있고 매 턴마다 절개를 던진다는 표현을 제가 썼었죠. 절개를 연계로 던집니다. 서린이 살아있는 매 턴 동안 나는 절개를 연계로 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서린이 언제 죽을지는 몰라 물론. 하지만 서린이 살아있는 한은
나는 몇 턴 동안 0코스트로 절개를 0개로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그쵸? 기습이 그것보다 과연 좋은 카드인가? 그리고 뭐 저 한 칸 차이 정도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기습 집습니다. 저거는 첫 번째 픽 기준이죠. 카드 값을 해주는 카드를 집어야죠. 얘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사사니까. 아, 망픽이야 망픽. 비룡 2장 좋죠. 여기서 칼날 립셀을 집는 거 완전히 불가능한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남은 12장 동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판은 무조건 집는다면은, 그리고 마르거스 한 장 정도 들어올 수 있고, 일단 폭풍 칼날은 제껴두고 3코가 없다 보니까 내가 안 들어오는데. 말벌은 평범한 카드예요. 어... 여기 있죠. 약간 차이는 성기사의 경우에는 어차피 말벌 키우기가 좀 가능하잖아요. 허튼 수장만 걸어도 그냥 한 번 더 쓸 수 있고, 말벌 키우기 가능한 성기사의 경우 한 이 정도. 붉은 늪지 랩터에 있는 것도 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벌이 3턴 3코스트 카드니까 3턴에 떴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혜택인가. 3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근데 돌지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4턴부터 쓸 수 있는 거죠. 동전 쓰면 3턴부터 쓰는 거고, 그 타이밍에 우리가 제일 잡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뭐냐, 지금 메타를 반영한 거예요. 이 리스트는 어딨어? 예, 이거 잡아야 돼. 그 타이밍에는 딴 거 없어요. 근데 얘는 쟤보다 1턴 일찍 뜨는데 쟤를 잡을 수 있죠. 근데 얘는 동 뜨는데 어차피 상대가 얘 냈으면 잡아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단적으로만 카드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예시를 드리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벌 같은 독성류가 생각보다 상대의 좋은 하수인과 교환되는 확률이 낮고, 생각보다 상대가 얘네들로 인해서 얘네 깔려있으면 좀 피하게 깔잖아요. 원래 서린 깔거 서린 대신 뭐 다른 거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상대가 손해보는 게 생각보다 적습니다. 단적으로 내가 상대가 말벌 냈을 때 얼마만큼 기분이 나쁘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씨 망했네 할 때도 있는데, 별거 아닐 때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 다시 중립으로 넘어가서 보편적으로는 제가 말벌을 여기다가 놨죠. 근데 요 노은 발명가의 위치가 상당히, 이거 제가 또 신경 쓴 거예요. 그 위가 화성한 정령이죠. 얘는 3코, 얘는 4코, 얘는 3코. 결국 말벌이 끊을 타이밍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하수인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이거든요. 말벌을 상대가 냈을 때 내가 노은 발명가가 핸드에 있을 때 그냥 노으면 돼요.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어떤 쪽이 크게 이득을 보냐? 당연히 노음 낸 쪽이 이득이죠.
서로 박으면 교환되는데 놓으면 1드로우를 보고, 그래서 이제 말벌을 쓰는 플레이어는 여기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는데, 더 좋은 걸 잡겠다. 숨어 있어요. 근데 요 숨어 있는 게 어떤 쪽이 더 짜증나냐? 보통은 숨어 있는 쪽이 더 꿀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말벌이 전쟁 골렘을 잡을 수 있으면은 숨어 있을 이유가 없죠. 바로 나와서 잡죠. 그 얘기는 뭐야? 뭐 교환상으로도 1대1 교환인데 얘는 3코고 얘는 7코니까 훨씬 이득 보는 거고, 내가 기분 좋은 교환일 때 얘는 나온다라는 결론이에요. 얘가 숨어 있다라는 거는 기분이 나쁜 교환이라는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계속 말벌이랑 교환을 이상한 애들로 내줄 경우에 얘는 계속 숨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 쉽죠? 내가 말벌 쓰고 있는 플레이어고 쳐봐. 기분이 나쁜 상황이에요. 기분이 좋은 교환이 나오면은 바로 기다릴 거 없이 교환을 한다니까, 전쟁 골렘은. 근데 내가 계속 얘를 나가지 못하는 경우는 기분이 나쁜 교환이어서 못하는 거야. 교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서 얘가 일반적인 요런 애들 4-3 돈코스트의 4-3보다 과연 좋은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은신이 없는 코브라보다는 물론 좋습니다. 은신이 없는 코브라보다는. 근데 얘는 등급이 달라가지고 비슷한 급으로는 제가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말벌이라고 해서 코브라보다 한 등급 위라는 느낌이 안 드는 이유가, 3코스트에 얘네를 딱 내려놓는데 그 타이밍에 잡을 만한 게 제일 베스트가 서린이나 센신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그래 엄밀히 따지면 얘인데, 얘는 랩터로 잡는 게 이득이죠. 얘는 랩터로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득을 보는 교환은 굉장히 적어요, 자기 타이밍에. 근데 물론 모든 3코스트 카드를 꼭 3턴에 쓰란 법이 없지. 어차피 멀리건에서 말벌을 그래서 보통 안 들고 가죠. 그럼 후반에 얘가 나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후반에 결국 얘는 더 이득을 보는 교환을 하려면은 전쟁 골렘 같은 고코스트를 잡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얘로 이득을 보려면은. 그래서 멀리건에 안 들고 가고 한 6, 7턴에 깔았어.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 보라색 카드 모든 종족이 쓸 수 있죠. 심지어 그 악명 높은 테러닥스에도 보라색을 제가 안 칠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칠해져 있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얘를 지불하는 거예요, 보라색을 칠하면은. 지금 내 덱에도 3장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카드가 좋구나 하고 집으면은 적어도 투기장을 그러니까 많이 해본 분들이나,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 누구나 얘가 나오면 그냥 계속 집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는 상대도 좋은 거고, 내가 구린 거는 상대도 구린 거예요. 내가 안 집으면 상대도 안 집어. 상대가 뭐 12승 덱에서 위습 짓고 있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대로 집는다라는 투기장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말벌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얘는 도대체 언제 내야 되냐는 카드, 언제 내는 카드냐, 언제 내라고 만든 카드냐,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 있는 카드라고 표현해야겠죠. 초반에 내자니 랩터나 서린 같은 애에 비해서 얘가 그렇게 이득도 없고, 후반에 내자니 간 떨려서 낼 수가 없어요. 이거 임산부나 노약자는 말벌을 쓰면 안 됩니다. 한 턴만 내려놔도 지금 나가야 될까 다음 턴에 나가야 될까, 그래 좀만 더 버텨보자. 한 턴 뻑였어요. 은신 숨어있어. 다음 턴에 상대가 떼고의 비룡 뽑아가지고 한대.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카드 한 장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벌이랑 그러면은 코브라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할 필요가 있는가? 탁베이더 리스트에서 코브라를 항상 상급에 놨었거든요, 지금까지. 말벌은 이번에 나온 카드고. 왜 그런 거냐? 관점을 바꾸자는 거죠. 말벌 같은 카드들을, 그러니까 얘가 죽을 때까지 숨어 있다가 진짜 최악의 상대의 엄청난 하수를 잡아내겠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상대가 그렇게 안 내주니까. 그 전에 얘를 잡거나 뭐 도발을 내거나 어떻게든 상대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정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상대가 내도 1대1 교환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나는 코스트나 이득 보는 거야. 공격력이 상대가 1이면은 살아요.